윤석열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각 진영은 이번에도 지지층 결집을 강조하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전남의 사전 투표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34.04%. 5년 뒤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이보다 17%포인트 이상 증가한 51.45%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되는 21대 대선 사전 투표에도 전남 지역 유권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전남 선대위는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일이 모두 평일이라 직장인이나 학생 등 주요 지지층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있어 모든 조직을 동원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지 선언해준 그런 단체나 선대위원들에게 차량이나 업소나 사업장 앞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를 좀 붙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다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남 선대위도 사전투표율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투표율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남 득표율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 보수 결집을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결국 상대 후보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협위원장들 선거 연락소에 모두 통보를 했고 선거 홍보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사전투표 참여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넘길지도 이번 대선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석유화학 불황으로 여수 산단 일부 기업들은 공장을 멈추고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일자리 사업 추진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을 신청했는데 오늘 정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3공장을, 지난달에는 2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적자 누적에 따른 조치인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원 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산하청 노동자들은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직원들, 정규직 직원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고용 위기가 현실화하자 여수시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노동자 보호 정책이 추진되고 직업 훈련과 생활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관련법이 정한 지정 요건 중 여수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실직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 업계 특성상 일용직 노동자들이 지표에 누락됐다며 숨은 실업자를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환 재배치 이런 것들로 통해서 고용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협력업체, 플랜트나 건설, 화석, 화물 등 관련 종사자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플랜트 건설 현장에선 올해 조합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석유화학 불황에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면서 그만큼 일자리 수요도 줄어든 겁니다. 여수시는 또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의 정책 연계를 위해선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현지 실사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량 여건이 좀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오지만 또 그런 어떤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현장 실사단이 전문가들이 같이 왔고요.
저희가 정말 세심하게 잘 보고 여수시는 경기 침체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6월 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 설득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노동부도 조만간 고용정책 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김영규 여수시 의원이 여수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여수 명예시민증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내란 사태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에 대해 명예시민 지위를 유지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한 전 총리는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11월 여수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남태평양의 대표적인 섬나라 팔라우가 내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대만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섬 박람회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어제 팔라우 관광청과 공식 참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만 국제관광박람회는 전 세계 100여 개의 국가와 관광업체가 참여했으며 섬박람회 조직위는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교 여자축구 절대강자로 떠오른 광양여자고등학교가 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광양여고는 2년 연속 전국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선수 간 끈끈한 조직력으로 강팀 반열에 올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잔디 위에서 가볍게 몸을 푸는 선수들. 패스를 주고받으며 본격적인 연습전 감각을 깨웁니다. 공격과 수비를 나눠 약속된 패턴으로 압박하고 다시 풀어갑니다. 지난 1991년 창단한 광양여고 축구부. 30명 넘는 학생이 매일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땀을 흘립니다. 팀에 기여하는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경쟁에서 이겼을 때 그런 뿌듯함 때문에 축구가 너무 재밌고 광양여고에서 많이 배워서 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어요. 광양여고는 최근 3년 동안 7개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3관왕을 차지하면서 고교 여자축구 절대강자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연령별 국가대표팀에 학교 출신으로 7명이 부름을 받아 국제 무대를 누볐습니다. 좋은 성적과 결과가 이어지면서 축구로 자신감과 자부심을 쌓아갑니다. 여기 있는 선수들도 좋은 기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승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졸업한 언니들도 프로도 많이 가고 대표팀도 많이 뽑히고 해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끈끈한 조직력과 공정한 경쟁이 광양여고를 정상으로 이끈 원동력입니다. 결국에는 팀이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동료를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 팀으로 하나로 잘 뭉쳐 있어서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광양여고의 올해 목표 역시 우승 트로피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겁니다. 3년 연속 3관왕에 도전합니다. 광양여고는 다음 달 경기 합천에서 열리는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에서 올해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 전남도가 구성한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두 대학의 대외협력 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역 의료기관장과 동문회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추진 기반 마련과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건의 활동 등을 담당합니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순천대와 목포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의대 설립에 합의하고 공동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의 보육사랑 100인 플러스 기부 릴레이 활동이 지역 내 기부 문화 확산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얼어붙은 기부 문화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보육사랑 100인 플러스 릴레이 사업이 광양기업 5천만 원을 시작으로 혁성실업 3천만 원 등 불과 2주 만에 관내 11개의 기업 단체로부터 1억 700만 원을 기탁받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기부 활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지역 영유아 어린이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새로운 추진 동력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수 진남관이 10년에 걸친 해체 보수 공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재개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한 진남관은 건물의 뒤틀림과 집안 하부 침식 등으로 2015년 12월 9일 전면 해체 보수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전라좌수영 동원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옛 성터거리 조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진남관은 현존하는 지방 관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여수 지역의 유일한 국보유산이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수됐지만 건물 전체를 해체해 보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설 리뉴얼을 위해 지난해 1월 휴관한 순천만 자벌드가 재개장을 위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순천시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자벌드를 시범 운영해 방문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1일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자벌드는 미래기술체험관과 예술창의체험관, 공공안전체험관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재개관을 기념해 다음 달 2일부터 8월 말까지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수비 불안과 볼넷 난발로 상승 길목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도영과 최영우가 중심 타선을 확실히 잡아주고 이르면 이번 주 외인 타자 위스덤이 복귀 예정이어서 분위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이어진 위기에선 불펜이 볼넷을 남발하며 경기를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KT 삼성과의 경기에서 2승 4패, 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5할 승률에서 다시 밀려나 4위와 2게임 차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치고 올라가야 하는 순간 또다시 수비 불안과 불펜진의 볼넷 난발로 발목이 잡힌 겁니다. 그렇지만 중심 타선의 무게감이 갖춰져 가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4게임 연속 홈런포를 쏘는 등 지난해 MVP의 위용을 되찾았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타율 관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치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팀과 함께 작년처럼 치고 올라가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팀 내 최고참 최영우 선수는 타율 3할 3푼 5리에 34타점, 1.039의 OPS로 전체적인 타격 지표에서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허리 통증으로 이탈했던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이르면 이번 주 복귀가 예정됨에 따라서 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최하위 키움과 KT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과 함께 다시 5할 승률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선두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남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13라운드에서 인천에 페널티킥 골만 2차례 내주며 0대2로 패했습니다. 전남은 전반 9분 수비수 구현준이
인천의 바로 5를 막다가 퇴장을 당했으며 수적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무패 행진을 종료한 전남은 현재 승점 25점으로 리그 4위를 기록 중입니다.